안녕하세요. 저는 인투픽스에서 한국과 대만 지역에 저는 인투픽스에서 한국과 대만 지역의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머신러닝을 위한 로우 이미지 압축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분들은 이제 압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조금 약간의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하에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투픽스는 이제 벨기에에서 2006년 설립이 됐고요. 무손실 초저지연 그 비디오 코덱을 전 세계 AV 관련 업체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방송 카메라와 장비, 그 위성, 디지털 시네마, 그 TV 등의 저희 코덱을 공급을 해왔고, 그 2018년에 그 저희가 이제 브라운어퍼라는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JPEG XX라는 코덱이 ISO에 표준화되고, 또 저희 로우 이미지 코덱이 그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에 채택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분야에 저희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 하나에는 1개 이상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센서의 출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 자율주행차나 그런 의료 진단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카메라들은 그 머신 러닝의 그 눈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또 추적 가능해야 하는 그런 고품질 영상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품질의 로우 이미지를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그 로우 이미지 자체가 사이즈가 워낙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처리가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도로 예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그 카메라의 수와 해상도가 이제 커지면은 그 이미지 센서의 출력 데이터가 이제 당연히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대역폭도 커지게 되죠. 이는 이제 자동차가 많아지면 도로를 더 넓혀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에너지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전자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대역폭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전력 소모도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압축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 그러니까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실과 레이턴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이제 무손실하고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그런 응용들,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컨트롤이라든지 또 자율주행, 그 머신 비전,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된 이제 머신 러닝 등 이런 분야에서는 압축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압축의 문제점이 왜 발생할까요? 오늘은 이제 조금 굉장히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압축을 하는 과정을 여기 이제 차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몇 대의 차에 실려있던 물건을 하나의 차에 옮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개의 차에 실려있던 물건을 하나의 차에 옮기다 보니까 이제 좀 불필요한 물건은 공간이 부족하면 좀 버려야 될 수도 있고 또 옮기고 또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물건의 손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싣고 내리는 과정에 시간이 또 걸리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물건을 내가 어떤 차에 어디에 실었는지 또 기억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전자 시스템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손실도 생기고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압축 과정을 조금 다른 경우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차의 개수는 그대로 두고 차를 그냥 쭉 이어서 붙여서 운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이제 거리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압축하는 도로를 더 넓게 쓰는 효과가 생기겠죠. 우리 이제 고속도로에서 100m 뭐 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간들이 생략이 되니까 도로를 더 넓게 쓰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짐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짐을 또 내리고 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다시 연결을 푸는 과정 또한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내 짐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손실과 지연이 없고 또 큰 메모리가 필요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추적 가능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면 그런 압축 기술은 우리가 머신러닝과 머신 비전에서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우 이미지 압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압축 코덱을 한번 좀 간략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코덱들은 이제 H.264, HEVC, VC1,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쉽게 보는 코덱들이죠. 이런 코덱들은 압축률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레이턴시도 길고, 그 다음에 화질도 떨어집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요. JPEG 같은 경우 많이 쓰시죠. 우리가 사진 보관하고 할 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코덱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빗 센서밖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10빗, 12빗 이게 가게 되면은 JPEG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코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레스 로우가 있는데 이제 애플에서 만든 코덱인데요. 마찬가지로 복잡도도 있고 레이턴시도 있고 그 다음에 12빗까지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코덱입니다. 그리고 압축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요. 근데 JPEG 2000도 그거보다 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레이턴시도 있고 또 복잡합니다. 소프트웨어 구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JPEG 2000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저희 뭐 편의상 티코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로 이미지 그 압축 코덱은 서브 인트라라는 말이 이제 한 프레임 이하의 레이턴시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단위 코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레이턴시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로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0.1에서 0.2 밀리세컨 소요가 되고, 그리고 복잡도가 굉장히 이제 적기 때문에 쉽게 CPU나 GPU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뭐 16비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차트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로 이미지 코덱은 요 분홍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시오 압축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MPEG 계열이나 24264, HEVC가 우수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레이턴시나 퀄리티 그리고 복잡도하고 소프트웨어나 자유롭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우 이미지 코덱이 이런 코덱이 이제 사용되는 분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장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코덱이 JPEG 2000 계열의 코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참고로 저희 인투피스에서 제공하는 코덱이 지금 한 65%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극장 가시면은 저희 기술을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에 또 저희가 제공하는 코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메자닌 코덱 같은 경우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이제 레프리가 막 뛰어가서 이제 보고 오잖아요. 그게 이제 바라고 하는 거기에서 압축되는 코덱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코덱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경기장 내에 다 SA 케이블로 해서 무압축 이제 스트림으로 다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경기장은 뭐 10개 이상 있어도 조정실 한 군데를 원격에 두고 클라우드로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8K 이제 방송에도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코로라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로 이미지 코덱인데요. 이 코덱은 이제 니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콘에 적용이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넥티비티를 간단히 하고 기존의 이제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레이턴시 없이 이제 퀄리티를 보장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파워를 세이브한다는 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압축을 하는데 왜 전력 소모가 더 줄어드는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그 파워는 전송할 때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기가 링크를 사용해서 전송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대략 100와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10분의 1로 압축을 하면은 5와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이 줄어드는 거죠. 오늘 전에 이제 발표 자리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뭐 요즘에 뭐 GPU AI 프로세싱 한다고 전기를 엄청 쓴다고 계속 문제하고 규제도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별로 없습니다. 압축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로 이미지 코덱은 1와트 미만입니다. 인코딩, 디코딩 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00기가 링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가정하면 100와트인데요. 전력 소모가. 근데 압축을 10대 1로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전송 구간에서만 세이브가 되는 그 전력이 거의 2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메모리 사용도 줄어들고 또 저장 공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전력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 이미지 코덱은 이제 머신 러닝과 머신 비전 분야에서 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는데 비용과 소비 전력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솔루션이 됩니다. 네, 앞으로 로 이미지 코덱의 중요성이 이제 왜 더 커질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화소 경쟁이 있죠. 이거는 뭐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 비전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1억 화소 넘어서 이제 2억 화소 이제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상도와 화질이 이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반대급부가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역폭을 우리가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결선과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 압축 기술이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코덱들과는 달리 이제 이런 장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모리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로 이미지 코덱은 익스터널 메모리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bpp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빗 센서를 쓰면은 한 10대 1 정도 압축비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비주얼리 로스를 쓰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볍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서의 정보를 모두 풀 에디팅하고 풀 애널리시스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세컨 레이턴시 아까 이제 0.1에서 0.2 밀리세컨 레이턴시 인코딩 디코딩 다 합해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 이미지 코덱이 실제 어떻게 장점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지 간략한 차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먼저 그 로 이미지 코덱이 아닌 일반적인 코덱입니다. 그 일반적인 코덱은 이미지 센서에서 나오는 그 로 베이어 포맷을 ISP에서 먼저 디베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머신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보낼 수도 있고 ISP 처리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ISP에서 디베이어링을 하는 순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가. 그런데 여기 이제 로 베이어 압축 같은 경우에는 로 베이어 자체를 바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지 센서의 고유 값대로 복원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베어링 처리는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것 단계에서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이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단부터 대역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값비싼 아까 이제 H.264나 265 같은 그런 전력 소비가 많은 압축 코덱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작은 압축 코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또 감소합니다. 그런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무손실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무손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수학적 무손실이 있고요. 또 시각적 무손실이라고 있는데 머신 비전 업계에서는 사실 이 시각적 무손실을 손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 그 데이터를 까보면은 비트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신 비전이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픽셀 하나하나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신 비전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하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머신 비전에서는 이제 사용을 못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무손실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그 다양한 특성을 지닌 어떤 이제 대규모 이미지에서 그 SLR 카메라로 촬영한 5,000장의 사진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로우 형식,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에서 직접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모든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머신 비전 입장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품질을 평가하는데요. 먼저 이제 객관적인 품질 평가입니다. PSNR 값을 이제 적용을 해서 보는데요. 이제 ISP 처리 전과 ISP 처리 후에 그 압축을 처리한 그 품질 결과를 보니까 그 ISP 이후 일반 4둘돌 압축을 적용하는 것보다 ISP 전에, 그러니까 로우 이미지 코덱을 사용해서 ISP 전에 압축을 적용한 경우에 더 나은 그런 PSNR 값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품질 평가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관적인 품질 평가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실 주관적인 품질 평가하면 이제 어떤 뭐 객관화된 데이터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ISO JPEG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품질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하고 그 압축하고 디코딩한 데이터를 계속 깜빡이는 겁니다. 1초에 8번씩 깜빡이는데 그거를 픽셀 단위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이를 분명히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람 눈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의 관점에서도 머신 비전의 관점에서도 그 차이를 다 본 다음에 한 픽셀도 차이가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시각적 무손실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머신 비전이 막 시장에서 응용되는 거는 결국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있거나 어떤 이미지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해서 그 코덱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는 이제 압축하지 않은 로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센서 인포메이션 모두 전달이 되겠죠. 압축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유연하게 쓸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밴드위스가 너무 큽니다. 저장했을 때 파일 사이즈도 너무 커지고요. 그리고 파워 컨섬션이 엄청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전송하는 데 들어가는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전송하고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파워죠.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 컴프레션은 어떤 걸 의미하면 아까 이제 H.264나 HVC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건 이제 손실이기 때문에 센서 인포메이션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런 이제 플렉서빌리티도 사라지게 되고, 단지 이제 장점은 파일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고 그다음 밴드위스를 작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로우 이미지 코덱, 저희가 제공하는 로우 이미지 코덱은 1와트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제 파워 관점에서는 얘는 한 5와트, 5와트 전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로우 이미지 코덱은 센서 인포메이션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플렉서빌리티 가져올 수 있고 파일 사이즈도 작고 또 밴드위스도 작아집니다. 물론 이제 요 트래디셔널 컴프레션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컨섬션은 제일 작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신 머신 비전, 이제 머신 러닝에서 사용하신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에 이제 압축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링크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4K 68메가 카메라를 썼을 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8대 1로 압축한다고 가정하면은 굉장히 이제 작은 링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력 소모가 요 자체로만 전송하는 데만 20분의 1 이하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기존의 압축 방식하고 이제 로 이미지 코덱하고 이제 어떤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는지 이제 고객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고 어떤 게 더 우수한지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뭐 제품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메인 피처는 로 데이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RGB 그 로 베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레이스케일 4.2 옵션까지 해서 지원하고 16bit까지 지원하고 네, 2억 화소까지 지금 지원을 합니다. 물론 더 커지면 또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IP 코어로도 지원하고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로도 지원합니다. 만약에 이제 업체에서 몸을 담고 계시다면은 저희가 테스트하고 이벨루션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